금융자산 첫 번째 누적 복습 영상입니다. 금융상품의 정의를 기억하세요. 금융상품이란 거래 당사자 한쪽에서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현금과 지분상품 그리고 채무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채무상품이란 지분상품으로 결제 혹은 결제할 수 있는 하나의 계약인데 수취할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이라 하더라도 확정 금액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채무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의 분류를 기억하세요. 금융자산의 분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모형과 계약상 현금 흐름으로 구성되며 사업 모형에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 혹은 매각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 모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 흐름에는 원리금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것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에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이 각각 어떻게 분류되는지 위주로 학습하세요. 지분상품에는 FVOCI, FVPL로 분류되며 채무상품은 AC, FVOCI, FVPL로 구성됩니다. 파생상품은 반드시 FVPL로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기억하세요.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거래 원가는 그 공정가치에 가산하며 다만 FVPL인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손상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FVOCI 채무상품과 AC 금융자산인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하여 인식합니다. 이를 기대 손실 모형이라고 합니다. 기대 신용 손실에는 신용 위험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용 위험을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하며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간의 기대 신용 손실만을 추정합니다. 제거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을 제거하고 수취한 대가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지분상품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FVOCI로 분류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암기하세요.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니며 사업 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을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FVPL에 대해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경우에 각각의 요건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암기하세요. 최초 인식 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 원가는 즉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는 구주와는 별도로 거래되는 종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무상증자, 주식 배당으로 취득한 신주는 구주와 동일한 종목으로 분류합니다. 보유에 따라서 배당인 경우에는 배당을 선언하는 때 배당 수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무상증자,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그 주식 수의 비례에 따라서 구주의 장부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기말에 평가하는 평가손익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단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그 차액,
차액과 처분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 원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FVOCI 측정 지분 상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거래 원가는 FVPL과 다르게 최초 원가에 가산합니다. 만약 공정가치와 그 거래 가격이 다르다면 최초 인식 시점에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유에 따른 손익은 FVPL 자산과 동일합니다. 기말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그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처분 시에 공정가치로 먼저 평가한 후 처분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평가 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평가 손익은 공정가치, 평가 손익,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공정가치와 처분가액이 차이가 난다면 해당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관련된 처분 원가는 마찬가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